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제주도 웰다잉 축음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게 된 명상지도사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제주국제명상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올려놓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로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웰다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주제가 웰다잉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웰다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명상에 관련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폭류에 휩쓸려 간다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우리의 정서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내가 세상과 아무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과 다시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들, 느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내가 119에 실려갑니다. 누가 그런 일을 당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만일에 나나 나의 가족들이나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정신적 상태로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나의 마음을 진정시킬까라는 것에 대한 방법을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눈 하나 깜빡이지 못하고 119의 사이렌 소리만 듣고 있으면서 병원으로 실려갈 때 자신의 심정, 자신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집착들과의 이별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전문 분야인 명상을 좀 접목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요, 제가 체험으로도 하겠지만, 자신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뇌, 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의 주의력, 나의 마음이 나를 딱 벗어나서 상대방이나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게 현재 나한테 이익인지, 우리 하다못해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되는지,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생각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제가 조금 처음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죽음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실제한 그 느낌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가, 그 느낌에 대한 명상을 제가 오늘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 자, 우리의 주의력, 나의 관심, 나의 어떤 의식을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연습을 해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그것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혼자서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뇌가 엄마, 친구, 아니면 요즘 내가 신경 쓰이는 일, 이런 대상이나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뇌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내가 나의 내면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나의 자존감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나와 나의 이해관계는 그렇게 그 다른 상대방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런 우리가 이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우리가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나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는가부터 조금 하고 제가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실제로 할 건데요. 제가 평소에 명상을 리드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자, 눈을 가만히 감겠습니다. 손과 손은 그냥 앞에서 이렇게 포개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이 과정은 늘 세상으로만 그리고 나의 밖으로만 향하는 나의 마음을 나에게로, 나의 내면으로 한번 돌려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평소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뇌, 나의 머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 이 종소리와 함께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리드를 잘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나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운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 대상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그리고 요즘 내가 신경 쓰이는 일들로 늘 외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만 향하는 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의 몸부터 한번 알아차리면서 우리의 주의력을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입술이 닿아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입술과 입술이 닿아 있는 싸한 느낌을 가만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손과 손이 닿아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손과 손이나
손과 다리 사이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나의 현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과 손이 닿아 있는 나의 현재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은 어느새 또 세상으로 향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뇌는, 나의 머리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내 마음이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늘 밖으로만 향하는 나의 마음을 내 몸을 대상으로 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는 곳으로 나의 주의력을 기울여 봅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가벼운 느낌이 있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는 이 내 몸의 현재, 적어도 내 엉덩이와 바닥의 느낌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나의 현재를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또 이런저런 요즘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불편한 일들로 내 마음이 향한다면 내가 명상을 하지 않고 나의 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는 그곳으로 나의 주의력을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몸의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내 머리의 활성화는 진정되고 내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몸에서 움직이는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배가 꺼지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배가 꺼지고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 몸 중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현상에 가만히 기울이면서 나의 집중력을 키워 보겠습니다. 자, 종소리와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배가 꺼지는 이 나의 현재. 이렇게 내 몸이 내 몸 중에서 호흡 때문에 배가 움직이고 있는 이 현상에 가만히 기울이고 있으면 적어도 세상의 일들은 잠깐이지만 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5분 정도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해 배가 움직이는 내 몸으로 돌아와 봅니다. 처음에는 배가 움직이는데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중간쯤 부풀어 오르고 다 부풀어 오르고 배가 꺼지기 시작하고 중간쯤 꺼지고 다 꺼지고
이렇게 나누어 알아차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배를 알아차리기 힘들면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가 움직이는 나의 현재를 볼 때는 우리가 일상이나 세상에서 배운 것처럼 애를 쓰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 해안가 바닷가에서 석양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봅니다. 그렇듯이 내 배도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현상을 이런저런 판단 없이 편안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호흡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배가 자동적으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만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나의 호흡이라 보지 않고 호흡을 독립시켜 줍니다. 호흡은 원래 나의 소속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의식을 배에 기울여서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호흡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배가 일어나고 중간쯤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꺼지기 시작하고 중간쯤 꺼지고 다 꺼지고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 잠깐 맡겨두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의 과거나 미래가 아닌 나의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독립시켜주면 호흡을 내 호흡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호흡이 있네라고 그냥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늘 밖으로 향하는 그 사람이나 그 일 때문에 상대방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실제하는 내 몸으로 돌리고 내 몸 중에서도 그 몸의 현재를 지켜보면서 흥분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만히 추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정말로 그 순간 자신의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 마음은 조금씩 추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제가 죽음 교육을 하기 전에 그 수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늘은 웰다잉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웰다잉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만, 불편한 사람, 불편한 친구,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여러 가지 그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나의 팩트가 분명히 내 눈앞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정시키고 나를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마음 중에서 그것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자신을 분명히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지혜로운 분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씩 해보시면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삶의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나의 죽음을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과연 나는, 내 마음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두려워서, 그 폭류에 휩쓸려서 흥분하다가 내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느낌 명상을 하기 위해 느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랑 하려면 한두 달이라도 기본적으로 나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연습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고 그런 깊은 단계까지 말할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와 그 알아차림 명상을 한 2-5달 정도 베이스에 깔고 해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금방 이해하시기엔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론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의 흥분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그 느낌을 한 1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에 마주치는 실제 그 어떤 마지막 느낌, 요걸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몸의 12가지 느낌. 자, 단단함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마지막 순간을 체험할 때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 순간에 느낌을 명상할 때 이론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니까, 자, 단단함이란 근육 같은 게 막 긴장해서 무리를 해서 단단해지거나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으로 가슴이 답답한,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대장등이 단단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딱 굳어있는 이런 느낌들입니다. 자, 거침은 이건 이제 좀 거칠다는 그런 표면이 거칠다는 그런 느낌들이고요. 자, 무거움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엉덩이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이 쭉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무거움이에요. 머리를 숙여서 무거운 느낌이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려서 아니면 기분이 다운돼서 무겁고 몸이 축 늘어지는 것. 이게 사실 우울감의 현상이에요. 우울감도 이 느낌 명상으로 극복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할 때 이 무거움을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고 몸을 알아차리면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은 우리의 그 육체적 현상은 무거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알기 어려운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니 그냥 고구라 그럴게. 여기 관절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이 관절이 아플 때 우리가 관절을
무더기로 알면 이게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통증이 막연하게 고통이 되는데, 자, 실제적으로 그 관절의 어떤 느낌이 예를 들어서 단단함으로 보거나 밑으로 가면 이제 뜨거움이 있는데요. 그 통증 때문에 생겨나는 뜨거움으로 우리가 그걸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으면 느낌을 하나의 객관적, 육체적 현상으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걸 이해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부드러움은 이제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매끄러움도 뭐 우리 안쪽 이런데 아주 가벼운 그런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가벼움은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 뭐 손가락 카탁카탁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푹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가 없는 그런 어떤 몸의 가벼운 느낌입니다. 자, 흐름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뭐 소화기능 등으로 뭐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트림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흐름은 내가 걸을 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우리 그 근육, 내 몸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심장이 꽉 조이거나 그 지끈지끈한 느낌이나 뭐 어떤 압박감, 또는 뭐 시큰시큰하는 이런 느낌들이고요. 이제 뜨거움도 역시 이제 이건 좀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머리 뒤쪽이 화끈거리면서 어떤 뜨거움을 느끼거든, 그런 어떤 화날 때 목 뒤에 뭔가 확 올라오거나 이럴 때 느낌이고요. 차가움은 뭐 차가운 어떤 느낌들. 그 다음에 이제 밈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동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나갈 때 느낌이고, 이제 지탱은 이동할 때 그걸 이제 넘어지지 않게 탁 버티는 허리의 힘이나 이제 그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운 어떤 긴장된 느낌,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제가 오늘은 마지막 느낌 명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부터 바로 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느낌,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체험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육체적 느낌들이에요. 경직돼 있어요. 굳어 있고 뭔가 뒤틀리고 불편한 현상들이. 그 다음에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이제 이건 집중력이 좀 있어야 보는 건데, 빠르게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그 느낌들. 불안정한 상태, 불규칙하게 뒤틀리는, 빠르게 내 불편한 심정이 일어나는 이런 느낌들. 하여튼 요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같은 집중력이 생기고 대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그게 의식이 좀 필요한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집착. 이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가족이나 세상에 대한, 이제 그 이별을 준비할 때 생겨나는 그 집착이라는 정신적 형상 때문에 생겨나는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딱딱한 느낌들.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 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육체적인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폭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정신적 현상들 때문에 육체적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명상하는 느낌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그 고통이나 두려움, 가족에 대한 집착들 때문에 생겨나는 육체적 현상을 지켜보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119에 실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련들이, 두려움들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가지 중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구분해서, 자,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집착이나 두려움이 일어나는 육체적 현상들을 가지고 다시 명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집착이나 불만족스러운 현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돌아와집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오늘 보는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어떻게 아직 좀 남았나? 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이론을 내가 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소멸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정신적 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느낌을 평소에 막연한 개념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위한 연습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렸지만, 자, 두려움이나 소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생겨나는 나의 이 막연한 어떤 덩어리의 통증만으로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자,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느낌 하나만을 집중하여 알아차리면서 실제 느낌에 우리가 주의력을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 두려움이나 아까 그 3가지 예 중에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이게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돼서 우리가 실제 하는 느낌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덩어리, 개념화된 통증으로 느끼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의 가장 강력한 하나의 느낌만을 집중해야 내가 그 느낌을 조금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그 고통이나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조금 있다가 그런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나의 그 참 엄중한 상황에도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또 좀 더 하면 좋지만 지금은 어쨌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라도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연습들을 좀 하고 이제 나중 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그래요. 나와 내 몸의 하나의 육체적 현상을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의 느낌과 동행하지 않고 그 감정에서 분리하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참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가 났어요. 자, 화가 났는데 자, 이렇게 나의 의식에서 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자, 이걸 화에서 나의 의식 상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자, 화를 알아차린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자, 이게 이제 화가 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서 걸어오는 것을 딱 보고 화가 탁 났어요. 그런데 이 화가 난
이 마음을 내가 진정시키는 것은 화가 난 것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난 것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하는 나의 의식적 상태를 아는 화가 난 것을 알기만 하는 이 마음이 탁 일어나면 이 마음은 화가 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죠? 왜냐? 그냥 화가 난 것을 알기만 하는 마음이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아주 훌륭한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 참 어렵긴 한데요. 자, 보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네라고 화가 난 상태를 아는, 이걸 이제 우리는 아는 마음이란, 그리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화가 난 것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탁 생기면 이 마음은 화가 난 것을 알기만 하는 마음이라 이 마음은 이미 화가 나지 않은 마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분명한 알아차림은 이렇게 화가 난 것을 알기만 하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 마음은 적어도 화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화를 알기만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라는 의식 상태를 쭉 가다가 화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화에서 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난 것을 알기만 하는 마음의 정신적 상태만 유지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제는 이 마음은 화가 난 것을 알기만 하는 화가 나지 않은 마음으로서 이 화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어떤 스페이스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저도 뭐 설명을 드리면서도 설명을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자, 오늘 체험할 그 마지막 내 삶의 그 불안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이론적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나의 느낌을, 자, 내가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두려울 때 두려운 것을 아는 그 마음이 새로 생기지 않으면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파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몸이 아픈 것만을 아는 그 상태를, 그걸 객관화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연결, 고리가 마음까지 아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상태에 내가 그 현재 내 마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 죽겠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픈 상태에 나의 집중력은 계속 그 현재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걸 금방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방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제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이 두 분은 특히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 명상이나 알아차림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전혀 없이 이렇게 탁 들으시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짧은 시간에 완전하게 이해시키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지켜보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주 위에 바다에 드론을 띄워놓고 제주 바다를 쭉 지켜보듯이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한번 지켜보는 이런 의식 상태. 그게 내가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상태예요. 인간만이 그럴 수 있다 그랬네요.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체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뜻하지 않게 어떤 그 이별이 왔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적 현상들 때문에 생겨나는 나의 육체적 현상에 나의 의식이 딱 가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왜냐? 육체적 현상과 관련된 정신적 현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어떤 주의력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이게 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불편하고 막 아주 강한 떨린다든지 여러 가지 진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답답하고 그 힘들고 뭔가 꽉 막혀 있고 굳어 있는 느낌,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그 막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나의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정신적 현상들이 나를 확 휩쓸고 지나가면서 나를 더 흥분시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진정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2부 시간에 실제로 그 느낌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